얘들 안녕, 나 장수 아저씨야. 오래간만에 돌아왔어. 자, 오늘 국민의 똥당에 김할배가, 누가 나보고 김종일 안 하고 김할배라고 뭐라고 그러던데, 이 할배라고 하면 할아버지를 그냥 할배라는 게 아니라 우리 할배만 할배라고 해야 친근한 거지, 남의 할배 보고 할배라고 하면 그건 욕이야. 그래서 나는 모욕을 잔뜩 실어서 김할배라고 하는 거야. 김영감보다는 김할배가 그래도 부드럽게 나와서 김할배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김영감인지 김할배인지 똥당을 끌고 가고 있는 비대위원장이 한 열흘 전부터 사과를 못 해가지고 응글응글 하더라고. 근데 정치 타이밍으로 딱 보면 지금 현재 문가리의 지지도가 30대 중반까지 떨어졌어. 그리고 코로나 수습이 안 돼서 온 장안에 코로나가 활개를 치고 있어. K방역의 처참한 종말이지. 전 국민 다 죽이게 생겼어. 그뿐이가 또 심한 게, 봐봐, 부동산으로 이 엄동설안에 그야말로 집값이 전국을 폭등을 시켜가지고 이제 집 없는 사람은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역사 이래 이렇게 집 없는 사람의 고통이 심화된 적이 없었어. 그런데 대통령이란 자가 13평짜리 아파트 가서 4인 가족이 살기도 좋겠네, 지는 저푸른 초원위에 구름 같은 집을 짓고 살면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13평에 어떻게 4명이 살아. 자, 그리고 그뿐인가, 지금 무슨 윤석열이하고 티격태격 짜르니 뭐니 하면서 온 장안의 관심을 거기 집중시켜 놓고, 그 사이에 지금 국회에서 공수처법부터 시작을 해서 이 북한의 전단 살포 금지법, 5.18 폄훼 처벌법,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그냥 경찰에 떠넘겨 줘버리는 거, 이런 식으로 온통 악법들을 다 통과시켜버리고 있어. 국민들은 그냥 코로나가 어떻고 집값이 어떻고 윤석열이가 어떻고 이러는 동안에 이제 거의 독재를 완성시키고 이 땅을 친북 주사파의 떨거지들이 그냥 북한에 굽신거리는 상태로 만들어가고 있어. 자, 그뿐이가 또 경제가 완전히 지금 망가져가고 있어. 이런 온 사방의 악재가 문가리를 향해서 밀어닥치는데, 처음에 나는 사과 운운하길래 대국민 사과, 문가리를 보고 김할배가 너 사과해 하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라 박근혜 이명박의 실정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과해야 된다. 지금이 아니면 사과할 타이밍이 없다. 12월 9일이 박근혜 탄핵 4주년이니까 그날을 맞춰서 하겠다. 그날 공수처 통과시킨다고 난리였던 날이야. 자, 세상의 일이라는 거는 때와 장소에 맞춰서, 거기 맞춰서 말도 하고 이 사과도 하든지 칭찬을 하든지 해야 그게 정치하는 사람은 국민들 앞에 인정을 받아. 자, 개인끼리라도 집에 초상이 났는데 오늘 우리 저 나이트클럽 가서 춤추고 놀자고 하면 욕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문가리가 악법을 통과시키고 독재를 완성해가고, 한편으로는 엄청난 실정이 정체가 드러나고 있는데 문가리를 사과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의 실정에 대해서 사과하겠다. 그래서 당내에도 시끄럽고 다 미쳤다고 하지. 우리 뉴핑 보는 사람은 할배가 노망이 났구나, 김노망이라 불러라, 이렇게 말을 해. 그러면 며칠 있다 하겠다고 연기하더니, 자, 지금 코로나로 이번 주 들어서 난리가 난 상황에서 김할배가 드디어 오늘 사과를 해서, 마치 사과 못해서 죽은 귀신이 있는 것처럼 사과를 보름쯤 떠들어대더니 오늘 했어. 사과 내용이 뭐냐? 사과, 사죄, 반성, 성찰, 이런 말을 10번쯤 했어. 뭘 사과했냐? 과거에 박근혜 정부가 탄핵을 받았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가 정경유착을 했다. 여당으로서 그걸 잘 보필해야 되는데 보필하지 못해서 국민 앞에 사과하고 새롭게 당을 만들어가겠다. 그것도 필요는 할 수 있다고 봐. 언제 해야 되느냐? 자기들이 문가리를 무찌르고 집권을 했을 때 첫날, 이제 우리가 과거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 과거의 보수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 그래서 국민들이 우리를 믿어달라. 이럴 때 해야 되는 거야. 지금 국민들 중에 국민의 똥당 보고 박근혜 이명박이 사과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 사과도 국민의 요구나 언론의 요구가 모아지고 거기에서 사과를 해야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러지 않아?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뜬금없이 저쪽 집에 불났는데
자기가 저쪽에 가가지고 우리 집에 풀났다라고 뻥을 치면 사람들이 저는 미친놈 아닌가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 뜬금없다 이렇게 비춰지는 사과를 왜 했을까? 이것이 오늘 장수 아저씨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거야. 왜 사과를 지금 했을까? 나는 김할배가 문가리의 간첩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김할배가 문가리가 지금 온갖 사면초가에 놓여 있는데, 자 봐봐, 코로나, 부동산, 성렬이, 경제 붕괴, 빠져나갈 길이 없어. 국민들은 독재로 간다고 비판하고 친북적으로 간다고도 비판해. 이런 상황에서 김할배가 뜬금없는 사과를 하면서 우리는 정말 썩어 빠진 집단입니다. 우리는 맞아 죽어도 시원찮은 존재입니다. 진작 사과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안 했어요. 우리 옆에 있는 이 사람들 다 썩은 놈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썩은 놈들을 위해서 감히 고귀한 제가 사과의 말씀을 올리니 받아주십시오 하고 문가리한테 하는 거야. 자, 그럼 저 사람은 사과를 할 자격이 있나? 가만히 보면 저 사람은 이명박이 때는 이쪽에 있지도 않았고, 그리고 박근혜 때 2012년에 좀 도우는 척 옆에서 있다가 박하고 맨날 싸웠지 둘이. 그러다가 박근혜 되자마자 한 자리 받지 못하니까 나가버린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어디서 나타났어? 2016년에 총선에서 느닷없이 문가리가 그 두세 달 전에 집에 찾아와가지고 정수기하고 부탁을 몇 번 했다고 당시에 지금 민주당의 비대위원장으로 등장을 해서 2016년 4.15 총선을 치렀어. 그래서 그 총선에 한석 이김으로써 박근혜 탄핵으로 가게 만든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이 만약에 문가리 패거리들끼리 친문끼리 남은 정당에 호남에서도 비터놓고 인기도 별로 없어서 거기에 저 사람이 가서 문가리의 친문 색채를 희석시켜주지 않았더라면 당시 이길 수 없었어. 안철수부터 동교동까지 당을 따로 만들어서 떨어져 나와서 있었잖아. 어떻게 이겨? 그런데 저 사람이 가가지고 이건 친문 정당이 아니야, 내 정당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국민들이 믿어보자고 수도권에서 호남에서 밀어줬다. 결국은 저 사람이 문가리를 이기게 만들어준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었고, 그때 이기지 못했더라면 문가리는 그냥 탄핵을 시키지도 못했을 거고, 그러면 문가리는 그 길로 그냥 끝났어, 대선 후보로도. 그런데 그때 이기게 만들므로써 결국은 박근혜 정권이 흔들리고, 그리고 최순실 문제를 쟤들이 집중해서 포격하고 정경유착이 일부 드러나고, 그래서 탄핵이 돼버렸지. 그럼 이 일을 제공한 핵심은 누구냐? 저쪽 편에서 핵심적인 총선 승리 역할을 수행했던 김종인이 자신이야. 김할배 자신이야. 그러면 자기가 개인적으로 당하고 관계없이 내가 오늘날 문가리 독재를 만드는 계기를 제공한 장본인입니다. 내 손을 찢고 싶습니다. 내 입을 잠가버리고 싶습니다. 저를 국민들이 쳐 죽이지 말고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왔다리 갔다리 안 하겠습니다. 김할배가 사과해야 될 내용은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이 사태를 만드는 원인을 초래해놓고 지금 마치 반대쪽에 있던, 탄핵될 때는 민주당에 있었어, 저 사람. 민주당에 있었고 박근혜가 탄핵되느냐 마느냐 할 때 거국내각을 만들어서 야당의 총리를 주저할 때 총리 후보로까지 거론되고 은근히 그걸 즐기고 바랬던 사람이야. 그랬던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탄핵을 당한 것은 여권 전체가 제대로 보필을 못해서 탄핵을 당한 거고, 그 위에 수차례 선거에서 계속 심판을 받았어. 그러니까 국민 앞에 사과, 사죄, 반성을 10번 합니다. 우리를 용서해주고 새로운 당을 만들도록 내가 하겠습니다. 자, 이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 서부 영화에 봐도 악당조차도 저렇게 뻔뻔할 수는 없어. 이 너무 뻔뻔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김할배는 일단 완전히 궁지에 몰려있는 문가리를 우리는 죽어 마땅한 집단이라고 오늘 10번 이야기함으로써 우리는 원죄가 너무 큽니다. 이명박 박근혜 9년을 나라를 망친 장본인이고 정경유착의 장본인입니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지금 문가리, 그야말로 그로기 상태에 빠지는 문가리한테 살아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지가 이렇게 만드는 하나의 주범이면서
시침이 뚝 떼고 이 당이 쳐죽일 당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 물론 한국의 보수 정당이 엉망진창인 것은 맞는 말이지만, 자, 지금 문가리의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는 저 더불어 거수기당은 제대로 된 당이냐? 저 당도 개판 5분 전이야. 그러니까 사과는 서로가 피장파장인 거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문가리 정권을 여기서 대국민 사과를 해라. 코로나를 이렇게 번지게 만들어서 K방역이라고 사기쳤으면 국민 앞에 사과를 해라. 쥐말로 히틀러보다 더한 독재로 가고 있는 공수처법이나 이런 독재법, 친북법 통과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과를 해라. 또 부동산 폭등으로 국민의 고통을 끼친 것을 사과하라고 해야지. 한참 공격을 해가지고 한 방만 미기면 그냥 KO 시킬 수 있는데 갑자기 무릎 꿇고 저를 쳐주세요. 어느 날 둘이 복싱하다가 이렇게 상대가 하면 관중들이 어떻게 하겠어? 저놈 돈 묻다. 이렇게 안 하겠어? 그래서 김할배의 뜬금없는 사과는 그야말로 문가리를 끈져주는 간첩으로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짓거리를 한 거야. 저 배경은 좀 있으면 여야를 넘나드는 이원 집정부제 개헌으로 연결될 거야. 그래서 김할배가 이번에 다 죽어가는 문가리한테 개헌하자고 신호를 보낸 게 나는 김할배의 대국민 사과라고 생각해. 알간? 자, 김할배 고마하고 집에 가서 집에 가. 안 가면 나의 총을 맞는다. 자, 애들아, 저 할배 근처 가지 마. 위험한 할배야. 어? 큰일 나. 노추가 너무 심해. 착한 사람하고 놀아. We are